일명 동학개미운동의 중간 성적표는 어떨까?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도 굳건히 우리 주식을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고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동학개미운동 중간 점검 시간을 준비했다. 네, 시장이 급락해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추후에 오를 거야라는 그 기대 때문에 미리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들, 그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졌는데요. 과연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어떨지, 또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해서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학개미운동이 이제 3달이나 예.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났는지 예. 계속 우리 주식시장을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점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현재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데는 이제 기관이고 또 외국인이고 이제 동학개미 일반 개인 투자자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팔았던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가총액이 1,400조입니다. 전 세계의 주식시장 한 8경원쯤 되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의 한 2% 정도가 한국 주식시장이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경제 한 2% 정도가 한국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데는 기관 투자다. 그다음에 외국인,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개미 투자자들인데요.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 지분이 지금 현재 한 55%는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의 과거의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350조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5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딱 팔았는 게 2% 정도만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이러한 좋은 주식을 당연히 안 팔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본국에서 환매가 들어오고 펀드 환매가 들어오니까 안 팔 수가 없어서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나 삼성전자를 팔았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이익이 많이 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IMF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 100배가 올랐고요. 또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도에서부터 액면 분할하는 2018년까지 기준분을 하면 약 한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3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 올랐고 2010년에 내가 만약에 샀다 이러면 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부탁이 빨리 수익률을 내려고 그러지 말고 최소한 10년, 20년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 그러면 은퇴할 때까지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다. 이런 장기 투자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면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이전에는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했을 때 네. 최근엔 또 성향이 달라지셨어요. 내가 뭐 네.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예. 그리고 추후에 예. 주가 상승을 바라는 주식으로 가장 많이 산 게 삼성전자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4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회사인데요. 반도체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핸드폰, 그다음에 가전제품, 통신장비 4개의 축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공장문을 닫았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60억 중에서 약 한 반 이상을 발을 묶었거든요. 지금 현재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 정도가 유일하다. 다른 나라는 지금 미국도 다 자가 격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전자의 이익의 약 70%는 반도체에서 나거든요. 삼성전자는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에 판매를 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국민들이 발이 묶여 있고 또 공장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둘 다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은 좋지 않았다. 작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약 24조 순이익이 그랬고 올해는 한 2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반영을 못했는데요. 전고점 대비 지금 현재 마이너스 24%입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인데 둘 다 전고점 5% 정도만 왔지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마이너스 20% 정도로 회복을 못했다. 저는 이제 한 올 연말이나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본다 그러면 전고점을 금방 돌파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인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내하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뭐 몇 년, 추후 10년 정도의 네. 그 기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그럼 성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돌아섰잖아요. 이번 동학개미 운동에서의 특징들이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97년도하고 네.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동학개미 운동 바람이 불었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남들이 투매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사주자. 남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식을 팔 때 오히려 주식을 사준다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우량주라든지 또 삼성전자라든지 또 대형 우량주가 낙폭 과대주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말 잘 하셨다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시가총액 1등 400조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1,400조인데 1,400조 25%를 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우량주, 시가총액 1등주, 또 비대면주라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산업에 많은 지형의 변경을 가져왔는데요. 직접 사람을 만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이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수익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배당 수익률이 3%입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도 배당을 받으면 한 3, 4% 이익이 나고 또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결론은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훨씬 좋고 이 개인 투자자들도 과거와 다르게는 대형주 또 삼성전자와 같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잘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 위주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중소형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끊임없이 좋아하는 종목들은요 하나의 테마주인데요. 네. 경협주도 최근에 좀 핫했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생략된 부분에서 사그라들었고 반대로 한국판 유리 이게 먹거리다 이제 몇 예. 년간 향후 가겠구나라고 예. 그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 언택트주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언택트주에 대해서는 좀 지지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언택트주 대표적인 아마존인데요. 네. 전고점 돌파를 했고 전고점보다도 이미 10%나 이익이 났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 같은 종목, 하여간에 이제 언택트주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고, 저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감시 만들어졌을 뿐이지, 이 테마가 또 사라지게 되면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셔야 되겠고, 은퇴하기 전까지 한 60세, 또 65세, 또 은퇴를 하신 분이라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까지 계속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렇게 뭐 테마주라든지 막 갑자기 무슨 이슈가 생겨서 하는 주식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방법도 또 97년이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량한 종목을 사놓으면 언젠가는 굉장히 큰 수익이 나더라.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렇게 테마주라든지 갑자기 이슈가 생긴 종목보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을 사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국가 재난기금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8월 달까지 지출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뭐 LG 생활과학이라든지 LG 생활용품 이렇게 오랫동안 둘 수 있고 꼭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뭐 치약, 비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우리 유리하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 그다음에 뭐 우리 소비주, 필수재, 또 통신주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종목이니까 이런 것을 좀 해라. 그래서 업종 대표주,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네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ETF 그리고 ETN 이야기도 해볼게요. 예. 최근에 시장이 상승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산 게요. 레버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그 ETF 상품을 샀고 여기에 레버리지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이 흐름이라면 유가도 언젠간 오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ETF 혹은 ETN 레버리지 사다가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그 사다리라는 뜻인데요. 이거 대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막 80%, 90%까지 대출을 해줘서 ETN이나 대출 상품을 하는데 유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종목이고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유가가 13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유가는 20달러에서 200달러, 한 10배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수요가 스톱이 되고 항공사들의 비행기가 95%가 스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넘쳐나고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다. 결론은 레버리지 상품, 대출을 받아서 유가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은 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물 주식,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을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뜻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투자다. 그래서 원유 상품은 굉장히 위험하고 물론 이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00% 수입을 해서 또 100% 수출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유라든지 이런 것은 호주는 100% 수입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셰일 가스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그 BPS 우리가 원가가 45달러고 지금은 유가가 2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8달러고 러시아는 1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결론은 뭔가 하면 셰일 가스 업체가 매년 50개가 부도가 나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고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 1,000만 명이 이런 셰일 가스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15%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선은 3% 이하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 떨어지고 3% 이상 돼야지 보통 재선이 되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재정, 국가 돈으로 이러한 9,000개나 되는 셰일가스 업체를 다 살릴 것이고 네. 부도가 나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개인들은 이러한 유가 ETF라든지 대출을 받아서 사는 ETF 상품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